성도 한 명 없는 교회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 사역하는 파주 사랑의 교회 김성록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합의된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는 무죄란 판결이 나오면서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카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카페교회 10계명을 제시한 한 바리스타 목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회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구티비 로아 29 선교단이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문화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성도 한 명 없는 교회를 이끌며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김성록 목사 이야기인데요. 경비일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김성록 목사의 아름다운 사역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주 용주골엔 목회자 홀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김성록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서 이불을 깔고 첫 예배를 드린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란 말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작 교회에 등록된 성도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가끔씩 김 목사의 지인이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동료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목사들 친구들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성도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사람들만 있지 계속 등록하고 여기 꾸준히 있겠다는 사람들은 별로 내가 뭐 원하지도 않고 그냥 미기에서 보내면 그걸로 만족이지. 상황이 이렇지만 김 목사는 본인이 직접 경비 일을 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면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저 감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있음에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주 찾아가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지. 그러고 가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같이 예배하니까 그게 우리의 할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사역에도 참여하는 김 목사는 앞으로도 교회보다 지역 주민을 위해 더 헌신할 계획입니다. 여든을 바라보고 있는 김성록 목사는 이제부터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군 복무 당시 동료장교와 동성 성관계를 맺은 육군 예비역 중위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해당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지만 교계를 비롯한 보수 시민사회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동성 군인 간 강제성 없는 성적 관계를 선량한 성적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을 합의된 동성 성관계에까지 적용하는 건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진행된 군사재판에선 관련 재판이 모두 유죄로 나왔다며 민간법원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등 교계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군대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근 카페를 하나의 목회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한 목회자가 10년간의 카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카페교회 10계명을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작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바리스타 목사에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동안 도심 속 작은 골목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안준호 목사는 얼마 전 자신의 SNS에 카페 목회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담은 카페교회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안 목사는 카페교회는 예배와 선교, 성도 간 교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페교회도 엄연히 교회인 만큼 그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익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한다라면 지금 우리가 타는 한 잔의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안 목사가 심무하는 참 포도나무 교회는 카페 외에도 예배당과 마을 공작소 등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공간은 지역 주민들과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목적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던 안 목사의 바람처럼 이웃들이 모여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개인의 또 삶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점차 이렇게 녹아드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안 목사는 참 포도나무 교회를 골목 교회라 칭합니다. 동네 좁은 골목을 거니는 이웃들과 교제하는 교회란 겁니다. 이 골목에서 골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안에는 많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골목교회 이웃들이고 우리가 돌보아야 된 교인들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요. 안 목사는 앞으로도 꿋꿋이 골목을 지키며 카페를 비롯한 교회 공간들을 통해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티비가 문화선교 확장을 위해 구티비 로아 29 선교단을 창단했습니다. 연예인 간증사역과 연극 등 다양한 문화선교를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로아 29 선교단은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와 배우 이광기 집사, 가수 강균성 집사 등 크리스천 연예인 16명을 포함해 총 35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최원준 사무총장은 로아 29 선교단은 모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예술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며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아 29 선교단은 앞으로 미자립교회를 방문해 부흥성회와 성극 등을 개최하고 냉방기와 난방기를 나누는 광야의 잔치상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참석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 중 누가 참석할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 가격도 약세를 보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5%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매매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전세값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증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과거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고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월세를 다시 전세로 돌려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전세값 하락 현상에 먼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인구 유입으로 대전광역시 인구가 1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 150만을 넘어선 뒤 8년 만입니다. 이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와 함께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세종시는 지난달 인구조사에서 28만 8,079명을 기록해 인구 30만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정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기업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호주 오픈에서 4강 신화를 작성한 남자 프로테니스 정현 선수가 국내 최고 순위인 세계 랭킹 2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한국 테니스 전설 이형택이 갖고 있던 최고 랭킹 36위를 훌쩍 뛰어넘은 순위입니다. 호주 오픈에서 강호들을 차례로 꺾고 준결승까지 진출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은 페더러와의 준결승 경기에서
발바닥 물집 때문에 기권한 뒤 약 3주간 치료에 전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랭킹 발표에선 세계 1위를 기록한 경험이 있는 영국의 앤디 머리가 29위를 기록하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현대 홈쇼핑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합니다. 첫 방송을 마친 월드비전은 앞으로 3차례 더 모금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매월 3만 원씩 모이는 후원금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과 식수, 영양, 의료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금 방송 진행은 개그우먼 박미선 씨와 쇼호스트 심용수 씨가 맡았습니다. 크리스천 연예인으로 알려진 박미선 씨는 월드비전과 함께 취약 지역을 방문했던 경험을 전하며 정기 후원으로 변화된 삶을 간증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부임으로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었던 새노래 명성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 후보를 3명으로 추렸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는 이들의 설교를 청취한 뒤 공동의회를 거쳐 김하나 목사의 후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빙 공고를 냈던 새노래 명성교회 측은 서류 심사를 통해 3명의 후보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WCC 올라프 픽스의 트베이트 총무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크리스 퍼거슨 총무에게 조속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시기는 현재 조율 중이며 교회 옆도 방북단의 국내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의 모친 김선실 목사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1시 미국 뉴저지 해켄색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김 목사는 1980년 미국 이민 후 뉴저지 순복음교회에서 활동했으며 매년 중국을 방문해 현지 교회를 돌봤던 인물입니다. 총신대학교 교수 61명과 교직원 노동조합이 최근 벌어진 학내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용역을 동원한 물리적인 폭력은 용인될 수 없고 학교 최종 책임자인 김영우 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총신대는 전산실 서버 접속이 차단된 이후 학사 행정이 마비되면서 새학기 개강이 연기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